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경일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효과 위계 모형입니다. 목차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효과 위계 모형의 정의, 둘째, 학습 위계 모형, 셋째, 부조화 위계 모형, 넷째, 저관여 위계 모형, 다섯째, 경험적 위계 모형, 여섯째, 통합적인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 위계 모형, 즉 영어로 Hierarchy of Effect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효과 위계 모형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인지, 감정, 행동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둘째, 부조화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행동, 감정, 인지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저관여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인지, 행동, 감정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넷째, 경험적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감정, 행동, 인지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모형은 사고와 정서, 고관여, 저관여의 2개의 차원에 따라 총 4개의 위계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습 위계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인지, 감정, 행동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된 후 상표명과 제품의 특징에 대해 알게 되면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호감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 반응을 유발하는 제품은 자동차나 휴대폰, 전자제품, 금융상품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면 있게 될 사회적, 경제적 위험이 큰 고관여 제품들입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추론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제품 정보를 추구하고 탐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관여 제품의 경우 광고를 통해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장점에 소구하여 제품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조화 위계 모형은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반응이 행동, 감정, 인지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간에 쫓겨 상당한 압박하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구매 시점에 제품 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강한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제품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못할 때, 돈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구매를 취소하기 힘들 때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나중에 자신의 구매를 지지하는 정보나 지식을 선택적으로 습득해서 자신의 구매를 정당화하고 구매 후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품이 부조화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대안상표를 선택한 후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구매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반면에 비호의적인 정보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소비자는 구매 후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광고 정보나 블로그나 SNS 등에서 구매 후기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댓글이나 리뷰 등의 사회적 증거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관여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인지, 행동, 감정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저관여 위계는 소비자에게 관여도가 낮은 제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음료수나 스낵, 압박 스타킹이나 마약 베개, 그리고 중저가 화장품이 저관여 제품에 속합니다. 이런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알고 나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 전에 바로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나중에 제품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저관여 제품의 경우 광고는 감정에 소구하기보다 먼저 제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TV 광고나 유튜브와 같은 임팩트가 강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을 바로 전환 단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험적 위계 모형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감정, 행동, 인지 순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대상, 즉 제품에 대한 감정을 기초로 행동하고 행동 이후에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차후에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쾌한 감정이 유발되면 인지 과정이 없이도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구매 후 평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지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멋진 분위기에 취해서 음식의 가격에 상관없이 비싼 음식과 와인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 평가하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실용적 소비가 아닌 쾌락적인 소비를 추구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통합적인 모형인데요. 대표적인 통합적 모형은 FCB 그리드 모형이 있습니다. FCB 그리드 모형은 고관여와 저관여를 모두 고려한 모형인데요. 글로벌 광고 대행사인 FCB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모형은 소비자 의사결정이 사고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정서의 지배를 받는가 그리고 고관여 제품인가 아니면 저관여 제품인가를 기준으로 제품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속한 각각의 영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효과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X축은 왼쪽으로 가면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고, 즉 이성의 지배를 받는 제품을 말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서, 즉 감정의 지배를 받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Y축은 위쪽은 고관여 제품이고 아래쪽은 저관여 제품에 해당됩니다. 제품이 이 4개의 영역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효과 위계도 달라지고 광고 전략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영역은 고관여 사고의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효과 위계는 사고, 느낌, 행동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고관여 사고 영역에 속하는 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에서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제품 정보와 편익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광고 전략은 차별화된 제품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소비자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봅니다. 제2영역은 고관여 정서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효과 위계는 느낌, 사고, 행동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제품에는 보석, 고급 화장품, 고가의 패션 브랜드, 그리고 명품 핸드백 등의 고관여 정서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제품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감정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광고 전략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저관여 사고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효과 위계는 행동, 사고, 느낌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즉 제품이 소비자의 눈에 띄면 먼저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그 다음 평가를 거쳐서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저관여 사고의 영역에는 종이휴지나 표백제, 살충제 등의 저관여 이성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습관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비자는 제품 정보나 이미지에는 관심이 없고 구매 결정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광고 전략은 맞다 개보링 캠페인처럼 브랜드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저관여 정서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효과 위계는 행동, 느낌, 사고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저관여 정서 제품에는 음료수나 식료품, 담배 등의 기호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에 다른 사람, 특히 또래 집단을 의식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광고 전략은 이 제품이 바로 또래 집단에서 유행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브랜드인 환타 캠페인의 경우 20대 대학생들을 모델로 하여 이 제품이 20대 또래 집단에 유행하는 음료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